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 콘테 감독이 드디어 3-5-1을 들고 나왔는데요. 딱히 경기력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일단 양쪽 윙백에 도어티와 세세뇽이 나왔습니다. 도어티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그리고 중원은 비수마,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조합이 나왔고 그 앞에 손흥민, 케인 듀오. 경기 전에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안 피에로 벤트론의 코치를 위해 추모를 잠깐 했는데 토트넘 선수들도 그렇고 콘테 감독이 꽤나 슬퍼하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반가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이 프리킥을 케인이나 다이어가 아닌 손흥민 선수가 차는 장면이 나왔는데 심지어 유유슈팅으로 이어져서 더욱 기분이 좋은 프리킥이었습니다. 전반 6분 토트넘의 득점이 나올 뻔한 장면. 도어티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침투를 하고 벤탄쿠르가 스루 패스. 이후 반대편에 들어오는 세세뇽에게 넘겨주면 무조건 골인데 도어티 터치 미스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콘테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죠. 약간 윙백들끼리 해먹는 축구. 이렇게 오늘도 토트넘은 윙백을 굉장히 높이 올리면서 지공 상황에서는 공격적에 5명이 자리 잡는 모습이었는데 딱 봐도 중간에서 패스를 연결하는 선수가 조금 애매하죠. 약간 콘테식 중원 삭제 윙백 축구. 포메이션은 바뀌었지만 오늘도 중간에서 볼을 받아서 연결하고 하는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프랑크푸르트 히트맵이랑 큰 차이는 없는 모습. 그리고 두 팀 모두 3백을 사용하는 이탈리아 감독인데 압박에 대한 스탠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르비 감독이 이끄는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토트넘 센터백 쪽에는 압박을 하지 않고 호이베르 혹은 비수마, 즉 토트넘 3선으로 공이 들어가면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콘테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상대 최종 수비 라인까지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했고요. 전반 21분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한 이후 측면에서 호이베르에게 다시 한번 공을 받습니다. 이후 트로사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슈터링을 올리는데 슛인지 크로스인지 크게 중요하진 않고 박지성 선수가 2002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상대로 득점할 때 이제 상대 따돌리는 그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이후 케인이 골대 앞에서 살짝 건드리면서 마무리.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전반전 경기력이 막 좋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제골 이후 브라이튼에게 점유율을 6대4로 주도권을 내주면서 브라이튼에게 슛도 더 많이 허용했고 어쨌든 버티면서 전반을 종료했습니다. 후반에도 경기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역시 뭔가 그 답답한 느낌 속에서 점유율은 더 내줬고 슈팅 숫자도 6대2로 브라이튼이 훨씬 더 많이 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하지 않는 게 토트넘의 달라진 점이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콘테 감독 부임 이후 토트넘이 선취골을 넣은 리그 경기에서 기록한 전적이 18승 3무 1패입니다. 후반에 그나마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제르비 감독이 에스투피냔을 빼고 미토마를 넣었는데 원래 에스투피냔은 측면 수비수고 미토마는 측면 공격수입니다. 그만큼 제르비 감독이 득점을 위해서 측면 공격을 강화한 부분인데 그러자 곧바로 콘테 감독은 비수마를 빼고 히찰리송을 넣으면서 대응을 합니다. 팬들이 콘테 감독의 선수 기용이나 전술적인 고집에 대해 비판을 하긴 하지만 이런 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3-5-2에서 다시 3-4-3으로 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적으로 더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챔스와 병행을 해서 그런지 손흥민 선수가 살짝 힘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비를 하러 가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보면서 뛰어가더라고요. 73분 손흥민 선수의 오프사이드 장면. 이 장면에는 손흥민 선수가 왜 위협적인 선수인지 그대로 보여준 장면인데 다이어가 후방에서 한 번에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고 손흥민 선수가 깔끔한 터치 이후 왼발로 감아 때리는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 보고 와, 손흥민은 진짜 힘든 상황에서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구나 하고 느꼈는데 아쉽게도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근데 가마차기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다이어가 조금만 빨리 줬으면 벨트만 선수 때문에 오프사이드에 안 걸렸을 텐데
벨트만 선수가 다이어 킥하는 걸 보고 영리하게 트랩을 잘 썼습니다. 79분에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빼고 페리시치를 투입했고 89분에 케인을 빼고 스킵을 투입했습니다. 케인을 뺀 이후에는 히찰리송을 톱으로 올리고 오른쪽에는 벤탄쿠르를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0대1로 토트넘의 승리. 분명 경기 지표상으로는 브라이튼이 더 좋은데 경기 승점은 토트넘이 땄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3-5-2를 쓰면서 좋았던 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 확실히 수비 상황에서 3-4-3을 썼을 때보다 앞쪽에서 머무르는 모습이었죠. 수비 가담은 줄인 채로 온전하게 공격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 확실히 간결하게 플레이하는 세세뇽이랑 플레이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세세뇽은 확실히 침투 이후 컷백 혹은 크로스를 내주면서 간결한 플레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약간 페리시치는 공을 잡아놓고 온더볼 상황에서 자기가 플레이하려는 성향이 좀 강하고, 앞으로 콘테 감독이 어떻게 팀을 운영할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스킵과 도어티가 돌아와서 기쁘다, 긍정적인 부분이고 자신감을 갖고 간다, 동기부여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데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오늘 최고라는 걸 보여줬고 이 팀의 감독이 되어서 자랑스럽다, 이겼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건 나다, 우리 선수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선수들과 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약간 단합을 위한 메시지를 던졌고, 벤트로네 코치에 대한 인터뷰도 했는데 목요일에 그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전화가 왔는데 열이 난다고 하길래 쉬라고 했다. 벤트로네는 그 와중에도 훈련에 대한 걱정을 했다. 벤트로네는 항상 우리 가슴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나폴리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스태프들과 함께 참석한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3일 새벽 4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